미분양난 주택을 특별 할인 등 홍보 문구를 앞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은행 총파업이 배부른 파업이라며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등 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실현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의 허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쇼 CES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업 간의 협력입니다. 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미분양난 주택을 할인 판매, 특별 할인 등 홍보 문구를 앞세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와 자이, 파밀리에 등 알만한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일부에선 분양가보다 40% 가까이 깎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입주 후 8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집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눈물의 떨이 판매에 나선 걸까요? 정창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일산 덕이지구에 들어선 신동아 파밀리의 아파트 단지. 총 3,316가구 중 8%가량인 278가구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지는 지난 2011년 2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270채 넘는 물량이 8년째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대행사에선 텔레마케팅과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날짜까지 확장된 거라 평형으로 보시면 46, 49, 55, 64도 있고 그 위에 텐트까지 46 같은 경우 4억 2, 3천 정도. 분양가가 7억이 넘어갔던 물건들이거든요. 분양 관계자 말대로라면 분양가보다 38%가량을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우선 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분양 가격을 확인해 보니 전용 면적 121제곱미터의 경우 6억 7천만 원가량.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동일 평형 같은 층이 4억 6,350만 원에 마지막으로 거래됐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호가는 더 낮은 4억 4,500만 원짜리 매물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분양가보다 2억 원 넘게 집값이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할인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이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경기 남부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용인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 총 2,160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지난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입주했습니다. 8년가량 지난 현재 45채가 집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 상태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한 이 단지 전용 126제곱미터 분양가는 7억 원.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동일 평형 같은 층을 확인해 보니 지난달 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보다 7천만 원 빠진 겁니다. 인근 성복자의 2차 아파트도 2011년 10월 입주했지만 783세대 중 9채가 여전히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2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7억 4,354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실거래가인 6억 8,600만 원과 비교해 5,700만 원 떨어졌습니다. 이들 단지는 모두 2년간 무이자 일부 잔금 유예와 대출금 5년 거치, 분양가 할인의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분양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것을 마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알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할인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고분양가였기 때문에 현재 할인 분양이 아니고 현재 시가보다도 오히려 높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장에서 시세를 분명히 파악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준공 후 미분양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모습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중공업 미분양 물량은 11월 말 기준 16,638가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5% 늘었습니다. 수도권이 2,494가구, 지방이 14,144가구로 양극화가 뚜렷한 모습입니다. 특히 충남, 경남, 경북에 지방 중공업 미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철밥통 돈잔치, 배부른 파업 등 어제 있었던 국민은행 총파업이 국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등 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파업에도 회사는 최선을 다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도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셈입니다. 사측과 노조의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국민은행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은교 기자입니다. 성과급 갈등이 부각된 국민은행 노조의 총파업에 억대 연봉자들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국민은행은 어젯밤 대국민 사과 보도 자료를 내고 총파업에도 전국 모든 영업점의 문을 열고 이상 없이 영업을 마무리했다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객분들께 크고 작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는 사과였지만 비난 여론이 노조에 집중된 데 따른 사측의 여유가 엿보입니다. 총파업 날 지점에 남아 긴장 속에 하루를 보낸 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측과 노조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이들은 이번 임단협이 파업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사측이 노조와 직원들을 자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A씨는 회사가 직원들을 너무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몰아세웠다며 마지막까지 돈은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파업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이 벌어지던 지난 7일 오후 허인 행장은 사내 방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과급 300%를 제안했다고 알리고 이를 보도자료로 냈습니다. 다른 쟁점들은 묻어둔 채 돈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공개해버리니 명분이 중요한 노조는 퇴로를 잃은 겁니다. 그렇다고 허 행장이 얻은 것도 없습니다. 성과급 규모는 물론 호봉 상한제인 페이밴드 확대 등 쟁점별로 양보는 양보대로 하고 파업이란 결과만 맞아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점 간부인 B씨는 파업을 막겠다는 목표에만 몰두해 경영진이 직원들에 대한 이해를 놓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B씨는 회사가 직원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것 같다며 협상 과정에서 마음으로 대화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소득 범위 내에서 합리적 소비를 하고 혜택을 본다면 소비자라도 고통 분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현재 정부의 기조입니다. 커다란 정책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몰라도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엇박자가 있다고 합니다. 공정경제 실현 방안이라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허점을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이야? 진짜? 당신에게 47만 원이 돌아옵니다.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광고입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실제로 47만 원 더 받습니다. 와, 이거 해야겠는데?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0%를 위한 착한 소비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데 한계를 느낀 정부는 소득공제 40%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인 15%의 2배가 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인 30%와 비교해도 10%포인트나 높습니다. 문제는 마이너스 통장도 제로페이 결제 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좌에 돈이 없어도 제로페이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건데 40%의 제로페이 소득공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 빚을 내서 소비해도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용카드를 쓰느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지지는 않죠. 어떠한 직불 결제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율이 달라진다. 특히 정부가 만든 그 제로페이를 써야지만 소득공제율을 특별히 10% 더 준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거죠.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국리를 하다 내놓은 정책이다 보니 애초 목적이었던 공정경제지향이라는 방향성과 거리가 생겼다는 쓴소리가 나옵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0%의 그 세액공제를 받는 거에 대한 문제점,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쇼 CES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업 간의 협력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해 합종 연횡하는 기업들의 모습,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스마트 TV 안에 애플의 아이튠즈가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손을 잡은 겁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7년의 소송을 벌일 정도로 앙숙관계였던 것을 생각하면 파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그동안 자체 플랫폼인 빅스비를 키우기 위해 글로벌 업체와의 협력에 소극적이었지만 이번 CES를 통해 구글, 아마존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확장시킨다는 전략을 확실히 했습니다. 김현석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어떤 회사도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다며 삼성의 강점인 디바이스를 활용해 협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 역시 애플과 아마존, 구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특히 이번 CES에서 AI를 키우기 위해 MS, AI 음성인식 스타트업 랜딩아이 등과 잇따라 제휴를 맺었습니다. IT와 차 업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은 이미 구전. 세계 최대 전자쇼에 참여한 차 업계는 700여 곳에 달합니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콕핏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 개인별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한 기업 간의 합종 연행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요즘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시려면 머그컵이나 유리잔에 종이빨대로 마셔야 하죠. 계절을 불문하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이상 기온 현상 때문일까요?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높습니다. 예, 김남도 교수는 원래 키워드 중 하나로 반드시 환경을 고려해 소비한다는 의미의 필환경을 꼽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상품들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가볍고 튼튼한 스테인리스 빨대, 원하는 길이만큼 잘랐으면 되는 실리콘 빨대까지 세척이 가능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른바 대안빨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전국 매장에 종이 빨대와 빨대 없는 리드를 도입한 스타벅스 역시 시행 한 달 만에 잘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사용감에 어색해 하셨지만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환경을 위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종이빨대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작년 초 종이빨대 구매 수요는 한두 건에 불과했던 반면 최근 들어 크게 늘어났다며 판매 증가율을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11번가도 이 같은 친환경 소비 흐름에 발맞춰 세이브 디 어스 캠페인을 열고 대안빨대를 구매하면 무료 배송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텀블러의 인기도 급증했습니다. G마켓이 최근 한 달간 판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텀블러 판매량이 45%나 늘었고 머그컵도 18% 오른 반면 테이크아웃 컵 판매는 14% 줄어들었습니다. 옥션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텀블러와 에코백, 친환경 세제 판매가 늘었고 나무젓가락, 종이컵 등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스타벅스 역시 최근 한 달 새 텀블러와 같은 개인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르크로 만든 요가 매트, 자연 분해되는 원료로 만든 지퍼백이나 휴지통 리필 봉투 등 이색 친환경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이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와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예상세액 자동 계산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 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이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됩니다. 총 급여역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 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 아니라 크롬과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미국 증시는 올해도 여전히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며 헬스케어와 통신, 소비재, 기술업종 등 성장주가 유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데이비드 웡 AB자산운용 투자전략 매니저는 오늘 AB자산운용이 개최한 2019년 채권 증시 전망 간담회를 통해 올해 미국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은 낮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웡 매니저는 경기 침체 없이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는 하락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며 경기 침체가 없다는 가정하에 지난해 4분기 조정은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 비해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는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등 경제 지표와 데이터가 양호하게 나올 경우 증시가 성장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를 가장 투자할 만한 시장으로 꼽은 이유로는 꾸준한 기업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들었습니다. 웡 매니저는 올해 S&P 500 기준 자사주 매입 규모는 9,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자사주 매입이 주당 순이익 증가에 꾸준히 기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국 증시는 가장 방어적 시장이지만 한국 증시가 지난 5년간 4% 성장할 때 40%의 성장을 보였다며 가치 측면으로 볼 때에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주택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가계 여유자금 규모가 예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년 3분기 자금 순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금 운용은 11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기 기준으로 보면 예년보다 낮은 편입니다. 2009년에서 2017년 3분기 가계 순자금 운용 규모는 평균 13조 6천억 원입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 주체가 예금과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 주식 등 투자 목적으로 굴린 돈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뺀 여윳돈을 뜻합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 규모 축소는 가계가 신규 주택을 사들이기 위해 여윳돈을 쓰고 대출을 늘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주택 투자 증가세가 2, 3년 높았다가 둔화했지만 예년과 비교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의 올해 정규직 취업 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신입사원 23,284명을 채용합니다. 이는 작년보다 400명가량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올해부터 고졸 채용 목표제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전체 고졸 학력자 채용은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2,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 채용 예정 인원이 1,855명으로 올해 정부가 채용 규모를 밝힌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선 한국전력공사가 1,547명을 뽑기로 했고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충남대병원이 1,428명을 채용합니다.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200명을 채용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80명을 선발합니다. 채용 정보는 공공기관 채용 정보 시스템이나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자회사 더페이스샵이 미국 화장품 기업 에이본의 중국 광저우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사 SUV 최초로 내수 10만 대 판매를 달성한 산타페를 기념하기 위해 렌탈 시승 행사를 실시합니다. 총 200명의 고객에게 3박 4일간 무상 시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이 오늘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개점식을 열었습니다. 최대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회의실과 카페를 함께 설치해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동화약품 후시딘의 공급 가격이 15% 인상됐습니다. 2011년 이후 8년 만으로 광동제약의 쌍화탕은 15% 올랐고 우황청심원은 20% 인상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아침에 찾아왔던 반짝 한파는 오후부터 서풍이 불면서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도까지 오르는 등 영상권을 회복하다가 올해 목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찬 공기로 인해 대기순환이 원활해져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오전까지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에는 중서부, 강원 영서, 전라북도 지역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요즘 대기가 건조해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10도, 수원과 청주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한 대기가 계속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부산 8도, 광주와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이 흐린 가운데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시작해 한낮에도 영상권에 머무는 등 당분간은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